지금 국회 상황 어제도 제가 뭐 현장 방송을 했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러니까 아 이게 웬일이냐? 우원식 의장 믿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견 좀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원식 의장이면 믿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여야 간에 네. 지금 협의하는 그런 그 것들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중도나 뭐 또 보수층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한테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번 주는 절대로 안 넘길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이번 주 안 넘긴다? 예. 그러면 오늘 화요일인데 수목 금 네.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는데 목요일 날 저희가 본회 열리는 네, 네. 날이니까 그 목요일까지 합의 안 되면 목요일 날 열어서 네. 우리 단독으로라도 상임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6월 20일 목요일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려서 네. 나머지 상임위원장이 결정을 할 거다. 원래 어제 저희가 본회의 여러 네. 날 요청했던 날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음, 우원식 의원도 그런 명분 쌓기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명분은 쌓고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네. 법사위 내놔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그건 안 되죠. 아니 법사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음, 좋다 이거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뭐 윤석열, 김건희를 방탄하기 위한 것들은 100번 양보해서 네. 수지정 장정 관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정당이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민생 법안도 다 발목 잡았잖아요. 네. 그 방탄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하다못해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들 있잖아요. 네. 합의된 내용이라든지 비쟁점 법안들도 많잖아요. 근데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들. 그런 법안들조차도 상임 법사위가 열리면 특검법까지 같이 처리될까 봐 그걸 두려워 가지고 상임 자체를 안 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 운영하면 안 되고 효능감 있게 민생 경제도 챙기고 의혹에 대해 규명하라고 심판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뭐 국민의힘한테 줬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 지난번에 양보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전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대했었는데 그 우려했던 지점이 나타난 거거든 그 동안에. 네. 근데 하다못해 그때에도 그 우리 그 여야 간에 항상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법사위의 기능을 바꾸자. 그러니까 체구자고 심사권만 주자. 네. 네. 그리고 뭐 법안 심사권까지 지금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제도 개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논의도 안 하다가 그냥 넘겨주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법사위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네. 그 앞으로 예를 들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정말 법사위는 체계자고 심사만 하는 그런 위원회 그리고 그 저기 그런 거로 제도 개선을 완전히 이룬 다음에 상임위에서 바로 이제 그 본회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체제를 바꾼 다음에 법사위를 넘겨달라고 하면 그때는 논의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법사위는 뭐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리하신 거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국민들이 볼 때 협상하고 협치하고 이게 국회 모습 아니냐. 그 얘기 계속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내로남불이죠. 어. 그 전현 의원이 막 이중자 때 내로남불하면서 막 상임위에서 막 이렇게 피를 토하시던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아니 2년 동안 역대 최대의 헌정사상 최고의 그 2년 사상 저기 민주화 이후에 14차례의 네.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화 협치를 다 부정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예, 이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 무슨 대화 이제 와서. 협치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에 협치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협치 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뭐 대화 협치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건데 무슨 우리만 대화 협치를 합니까? 아니 우리만. 대화 협치를 먼저 대통령이 먼저 그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죠 사실은. 아, 근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기조 안 바꾼다며요. 그러니까요.
바꾸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회도 네. 이거 총선 민심을 따라 가지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거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뭐 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그 실천을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평가들은 또 우리가 국민들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 정치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 정치를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20일 그때가 D-Day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명분도 없고 국회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또 야당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한 비판도 여론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요. 네. 지금도 충분히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민생 경제 챙기겠다. 야당에서 법사위 운영이 뭐 이렇게 가방위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7개의 상임위가 전부 다 중요한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국방 네. 이런 거 관련된 국가 운영 관련된 것과 경제 상임위만 다 알짜배기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산자위, 정무위, 뭐 기재위, 국방위, 외교, 정보 다 들어가 있잖아요. 7개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야당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새로운 평가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느 국민들이 지금 저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보이콧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 완전히 방기한 상태에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유 저 야당이 잘못했네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을 포함해서 네. 그 아주 일부 극단적인 보수층 외에는 아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자, 시청자분들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활동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인사 말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또 김현정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위인 우리 김현정 의원님은 아직 상임위 데뷔도 못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저희만 지금 상임 열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두 가지 종류 나눠졌어요. 네. 상임위 데뷔한 의원들, 데뷔하지 못한 의원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상임위원장이 없어서 상임위원장이 없어요.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네. 매일 정책 조정회의만 월요일마다 어제도 했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뭡니까? 하고 아, 그래서 상임위 공보 데뷔를 모임만 하셔야 하고 있어요. 공보 모임만. 모임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열어야 아. 되는데 상임위원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다리거나 뭐 이번 주 넘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도 이제 어제 상임위원장 다 있어야 그러자도 돼요. 어제 우리 정무위에서 회의에서 우리 김건희 네. 그 저기 국민권익위가 저희 소관 기관이거든요. 정무위에 네네. 거기서 그 종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 청문회 추진하려면 열려야 되는데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면은 저희가 먼저 우리 저 지도부한테 예. 빨리 그 원구성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중에 안 하면은 네. 상임위 단독으로라도 우리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정무위원장 그걸 위해서라도 선출하자라고 네. 제안할 것까지도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게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고. 산자위도 마찬가지예요. 산자위도 마찬가지고 네, 액트지오 네. 의혹, 이 석유 대박 의혹 이거 어떻게 할지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못 열리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있잖아요. 예.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7개 상임위 중에 산자위 정무위 때문에 더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 전략적으로. 윤석열, 김건희랑 연관된 네.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도. 오히려 뭐 법사위나 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과방위 이런 것들 뭐 어차피 넘어갔지만 네. 나머지 특히 정무위나 산자위 같은 경우도 열게 되면 상임위원장을 뭐 임명해서 열게 되면 이것도 곤란하다.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결국은 자승자박이고 자기 발등에 저기 찍을 도끼, 거예요. 발등에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최혜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됐잖아요. 네. 결국은 본회의 올라가면 그거 부결시키서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본회의 들어오고 이렇게 망신살 뻗치는 오히려 명분이 없네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명분까지 다 잃고 뭐 실리도 다 잃고 뭐 그렇게 되는 그 결과를 스스로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아마 이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명분을 삼아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민생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다른 명분은 있을 수 없다. 근데 그것도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의총에서 보면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상임위원장 하고 싶어하는 중진 의원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아,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 대한민국을 진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입니까? 참 국회 상황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정무위는 예. 좀 빨리 들어와. 정무위는 빨리 좀 들어와 주세요. 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할 게 많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제 화면, 제 모습 아래가 과방위 모습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장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장관 이렇게 뭐 이름이 나오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과방에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나 과기부 장관을 나오라고 했어요.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오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고 아이, 그렇게 하기로 나와야 했잖아요. 되는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원래 그 노조가 있잖아요. 예. 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노조들은 이 노동자성이 우리 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돼서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존중받고 싶어서 왜 노조를 만들잖아요. 그런 그 불법 노조인데 그걸 법의 노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법의 노조 같은 거 만들어서 무슨 이상한 자체 특위 만들어가지고 법의 노조. 그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걸 그죠? 문호등 무임금에 법의 노조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특이한 거고 아.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그 정책 조정 회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렇네. 회의하는 예. 거기에는 또 장차관들 불러갖고 물어보고 막 한다며요. 정부인사에 나가더라고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이게 지금 저건지 못하겠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예. 진짜 이 국회 이 회의는 안 나오고 예. 국민의힘 특위는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옛날 네. 지난번에 그 보수층 결집시키려고 이제 어. 기재로 사용한 건데 화물연대 파업할 때 강경 대응하면서 뭐 아.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막 그랬는데 네. 저것도 일종의 불법 아닙니까? 아, 저런 행태들이 그렇네요. 아니 왜 국회에 들어와서 왜 국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 왜 네.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근거도 없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아하. 저 고위 공직자들인 장차관들을 거기다가 소환해서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현정 의원이 생각하는 D-Day는 이번 주 목요일 20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도 있고 네. 그렇죠 교수들 대표연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까지 그 대정부 질문 할 의원들 다 신청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신청하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아직 지금 못했어요. 하실 거예요? 그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네. 이 과연 초선까지 돌아올지. 그래요. 상임위부터 빨리 여셔가지고 상임위 대비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거 시간 자꾸 끌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나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저 그 상임위원장을 못 찾고 있는 7개의 네.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못 참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집단적으로 그저 의장실 찾아갈 것 같아요.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일하고 싶다고. 일하고 싶습니다. 피켓 하나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현장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만나는 그 현장 여러분께 제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 현장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댓글이 너무나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답답하죠. 이 여론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또 일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심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